오늘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무려 3블럭을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5.18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연방법무부가 17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결정했습니다. 특검 검사엔 뮬러 전 FBI 국장이 맡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홍 이사장은 미국 방문 둘째 날인 18일 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등을 전했습니다. 펜스테이션 보수공사가 매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7일부터 6주간은 매일 공사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엠트랙은 일부 노선을 펜스테이션에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는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는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무려 3블럭을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자주색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정오 42가치 레비뉴에서 유턴을 하던 혼다가 인도로 돌진해 무려 3블럭을 그대로 달린 뒤 45가에서 멈췄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인도를 3블럭이나 질주한 이 차량은 달리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을 무차별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8세 소녀가 숨지고 휠체어를 탄 여성을 포함해 2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남성은 당시 끔찍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We are getting in Broadway in the corner. And we're getting in the corner. We saw the car like really fast, slamming people in front of us. And yeah, it only stopped. 사고를 낸 운전자는 26세 리차드 로하스로 사고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로하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로하스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체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근처 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드블라주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은 이번 사고가 테러 행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한 이후 첫 번째 5.18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국서는 1997년도 이후 역대 최대로 치러졌고 한인사회에서도 규모 있는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 한국에서도 한인사회에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5.18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됐고 경호 수준을 낮춰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앞서 지난 13일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회 주도로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 미 동북부에서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18일인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민주연합,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대뉴욕주 한인 호남 향유회 주최로 5.18 행사를 갖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연방법무부가 17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결정했습니다. 특별검사엔 뮬러 전 FBI 국장이 맡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스캔들의 진실 규명에 결국 특검이 나섭니다.
어제 17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에 임명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을 요구했던 민주당도 이러한 결정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I now have significantly greater confidence that the investigation will follow the facts wherever they lead. Additionally, as special counsel, Mr. Mueller must have broad latitude to pursue the Russia investigation. 다만 특검 수사가 트럼프 캠프 출신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수장인 법무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앞으로 뮬러 특검 수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이렇듯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 또 러시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검이 확정되면서 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존의 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탄핵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 뒤에 단순 과반수 표결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하고 이어 상원으로 넘겨져 재적의원 3분의 2의 표결로 의결됩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은 당 지도부의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트럼프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홍 이사장은 미국 방문 둘째 날인 오늘 미국 의회를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등을 전했습니다. 홍 특사는 이날 미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 등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특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날 맥메스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내 절차상의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전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특사는 19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정부 강요들을 만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방미 특사단에는 민주당의 황희 의원과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해문 전 태국 대사 등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보수공사가 매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7일부터 6주간은 매일 공사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엠트랙은 일부 노선을 펜스테이션에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올여름 엠트랙 측이 일부 열차의 정차역을 펜스테이션이 아닌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돌릴 계획입니다. 최근 잇따른 탈선과 정전 사고로 현재 펜스테이션은 지난 5월 1일부터 주말마다 대대적인 선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속도가 더뎌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6주간은 주말과 주중 모두 선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사 계획에 엠트랙 측은 열차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2개 정도의 열차를 주중에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분산시키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엠트랙 측 대변인 마이크 톨버트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분산될 열차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말썽으로 이제는 주정부까지 나서고 있는 펜스테이션 보수공사는 올여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는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케어가 시행이 되면 질병을 가진 미국인 630만 명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기존의 병력을 근거로 보험 가입 여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63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장 가입 보험을 잃은 경우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케어는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5개 보로장들이 공립학교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욕시 교육당국도 이를 전면 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의 무상급식 지원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초중고 공립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내 약 80%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5개 보로장들은 내년 예산안에 뉴욕시 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교육감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카르멘 파리나 교육감은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모든 학교 교장에게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나 교육감의 이러한 지침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예산 문제로 중학교 외에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지만 대변인은 예산안을 검토해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박수. 한인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미성년자 자녀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하지 않더라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본인이 원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예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 보건국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 특히 조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카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모기 번식지를 제거하고 임산부에게는 무료로 지카 보호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실내 금연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실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전자담배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안은 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직장은 물론 술집과 식당,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차량국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올해 여름부터 이동식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식 사무소는 뉴욕주 전역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또 2곳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식 사무소는 차량국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지난해 7월 낡은 전산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켜 주 전역의 차량국 오피스에서 민원 서비스 대규모 지연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자 북한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궤변에다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이를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규탄에 북한은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협박했습니다.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시험 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꼭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상응한 보복 수단을 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고 아전 인수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핵 포기는 절대 불가하며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아세안의 우방국들인 베트남, 라오스 등 4개국의 평양 주재 대사들을 불러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핵 폐기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외교전도 펼쳤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정기 여객 화물선이 취항했습니다.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크를 오가는 여객선으로 한때 일본과 북한을 오가며 제1교포 북송의 대명사로 알려진 만경봉호입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만경봉호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러시아 극동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운항은 선박 상태와 항로 등을 점검하는 시범 운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은 40여 명으로 대부분 해상 여행 상품에 관심을 가진 중국 여행사 대표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해상 정기 여객선이 취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과 일본을 오가며 제1교포 북송에 사용되기도 했던 만경봉호는 지난 2006년 대북 제재로 일본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취항이 유엔 대북 제재에 조촉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러시아 측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경봉호는 오는 25일부터 주 한 차례 운항될 예정입니다. 승객은 최대 200명, 화물은 북한으로 수출되는 생필품 등 1000톤 이상 적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5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용커스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차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허친슨 리버 고속도로 노스바운드 방향 차선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질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12마일이나 위험하게 운전하다 결국 앞서 오는 세단과 서밀 리버 고속도로 부근에서 충돌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경찰이 급하게 출동했으며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돌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번 주에만 2차례 역주행 차량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JFK 공항으로 들어오려던 비행기와 새가 충돌해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경 워싱턴 DC를 출발해 뉴욕 JFK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젯블루 1808 여객기가 새와 부딪혔습니다. 새는 비행기 엔진에 15분 동안 껴 있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엔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장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이를 알린 뒤에 비행기를 다시 워싱턴 DC로 되돌렸습니다. 비행기는 40여 분 만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고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바랄라에서 달리는 열차가 펜스에 부딪혀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날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 선로 커브 구간을 달리고 있던 노스 바운드행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펜스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고 있던 차장은 속도를 줄이려고 했으나 그대로 선로를 벗어났고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펜스를 들이받은 열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화재가 번지기 전에 열차에서 나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로는 오늘 아침까지도 진입이 금지됐으며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 Q트레인 플랫폼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더듬은 남성을 찾는데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5일인 월요일까지 쉽세드베이 유에비뉴역에 서 있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더듬고 도망간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감시 카메라에 잡힌 이 흑인 남성은 Q트레인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까지 5명 이상의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공개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답변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루칼리지가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쿠오모 주지사가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 법원의 강정호 항소 기각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강정호의 미국 프로야구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미 언론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면서 강정호의 MLB 복귀 계획이 위태로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택근무제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의 IBM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왔던 이 제도를 폐지합니다. IBM은 최근 재택근무 중인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한 달 안에 거주지의 지사 사무실로 복귀하고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고 통지했습니다. 맥도널드는 우버의 음식 주문 배달 서비스를 통해 미 전역의 1000여 개 매장에서 맥딜리버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지만 꽃갈에 민감하거나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각종 알러지 증상으로 이 같은 꽃들이 반갑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비단 꽃가루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인은 이 같은 알러지 증상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이성원 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알러지 증상이 워낙 좀 다양하기는 할 텐데요. 이에 따른 어떤 예방법이나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이제 증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콧물 난다든지 눈 가렵다든지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올해는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편차가 있고요. 이제 기후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꽃가루 농도나 이런 게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좀 심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왜 올해 이게 알러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알러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도착했다. 이 근처에. 처음에는 이제 알러지가 발병을 하실 분들 처음에는 잘 안 생기세요. 그게 매년 노출을 반복을 하면서 몸 안에서 점점점 알러지 반응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알러지 증상이 심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해지죠.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단순히 눈 가렵고 콧물 나고 이런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천식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유 없이 기침을 계속 오래 하신다든지 감기 걸리고 나서 감기가 다 끝났는데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기저의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성 천식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꼭 이렇게 숨차고 막 쌕쌕거리고 이런 천식이 아니라 기침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천식들도 상당히 봄철 또 이제 가을철 이제 여름에서 가을 접어들 때 그럴 때 또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실 지구를 떠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방은 참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그게 이제 아주 분자 단위의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이라고 하면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좀 잘 씻어주고 이런 건 되겠지만 밖에 나가서 노출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매년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예 알러지가 생기기 한 달 정도 전부터 알러지 치료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몸 안에서 이렇게 알러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가 되면서 실제로 알러지 시즌이 닥쳤을 때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 이제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치료를 해두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러지에 대해서 알러지 약 하면 한 가지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러지 약 먹었는데 안 들어요. 그럼 무슨 알러지 약?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약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알러지 약들 설텍이라든지 클라레틴 이런 약들은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약한 부류에 속하는 알러지 약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은 사실 미리 먹어서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알러지를 좀 더 그렇게 루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되게 처방약인데 그런 약들을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테로이드 그 스프레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예방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이제 알러지가 꼭 그 계절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1년 내내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종류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알러지 되게 이제 우리가 알러지 1년 내내 항상 콧물 나고 코가 막히고 그러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는 거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 카펫이 있거나 소파가 천으로 된 소파가 있거나 매트리스 이렇게 커버 안 된 매트리스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진먼지 진드기하고 같이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먼지 진드기의 어떤 그 분비물들의 알러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분들은 1년 내내 알러지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알러지가 또 심해지죠. 예, 그런 분들은 참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뭐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탈감작을 하든지 좀 이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뭐 몇 주 내지 몇 달 정도 이렇게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멈추다거나 이런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예.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알러지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지 않게 심해지지 않게 기다리지 말고 처음에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치료를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이제 그냥 뭐 알레그라나 클라리틴 먹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처방약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고생할, 작년에도 이렇게 심하게 고생했고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신다면 미리 이제 닥터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미리 치료를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약을 뭐 몇 주일 아니면 뭐 몇 달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크게 해로울 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정말 막 뭐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심한 알러지까지는, 증상까지는 안 가고 잘 넘길 수가 있죠.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요즘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알러지 증상에 관련돼서 우리 이성원 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날은 무척 더웠습니다. 기온은 92도까지 올라갔으며 체감 기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밤까지도 80도 내외를 웃돌고 있어 날이 매우 습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내려가지만 체감 기온은 여전히 90도 이상입니다. 낮 동안 햇살이 제법 강하게 내리쬐 내일도 계속 후덥지근하고 습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한낮 최고 68도에 그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체감 기온은 80도 수준입니다. 날은 맑고 쾌청하겠으며 야외 활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온도 70도대 계속 유지합니다. 다음 주 중 내리는 비 소식 덕에 날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밖은 덥고 실내는 강한 에어컨 바람으로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실내에서는 가벼운 가디건, 야외에서는 선글라스 혹은 모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